안녕하세요. 블루키 TV 시청자 여러분. 블루키 프랩 수학 최용노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뒤숭숭한 한때를 보내고 계실 거라 짐작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블루키 TV 첫 번째 에피소드를 뭘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유학생들이 다 한국에 들어와 있고 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귀중한 시간을 활용해서 뭘 좀 어떤 발전을 도모하면 좋을까요? 라는 게 최근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카톡도 주고받고 전화도 하고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블루키 TV의 컨텐츠를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시작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벌어들인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이제 전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질문들을 해오시면 저의 대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고 필요한 이제 선행이겠죠. 이제 가을 학기 때 몇 학년이 되는데 그때 배울 걸 좀 미리 공부해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선행하는 데 보낼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스트 프랩이죠. 뭐 SAT라던가 뭐 마스터스라던가 서브젝트 테스트 이런 이제 스탠더다이즈드 테스트 스코어를 좀 미리 받아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써보면 어떨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학을 좀 잘하거나 좀 많이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제 어드밴스드 매스죠. 뭐 AMC 같은 어떤 수학 경시대회, 어떤 각종 매스 컴피티션 준비라던가 아니면 올여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머 캠프가 지금 다들 엉망진창이 됐죠. 뭐 안 하는 데도 많고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년 서머 캠프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서머 캠프에서 나오는 어드미션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게 미리 좀 소양을 닦아 놓고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교과 선행, 두 번째는 이제 테스트 프랩, 세 번째는 경시대회 및 각종 어드밴스드 매스 준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여기서 한꺼번에 풀어놓으면 또 너무 장황하고 또 두서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교과 선행,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어떤 일반적인 관점, 접근법, 좀 일반론을 다뤄볼까 해요. 자, 일단 미국 수학 선행에 있어서는 이게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뭐 처음부터 외국 생활을 오래 했던 학생들도 있지만 뭐 보딩스쿨 유학생들이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이건 간에 불문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땐 보통 한국 수학을 먼저 접하잖아요. 뭐 글쎄요, 뭐 기적의 수학 내지는 뭐 CMS 소마 뭐 이런 학원도 보내고 뭐 구몬을 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 수학으로 먼저 수학을 접하고 아이들한테 노출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선행학습에 대해서 한국 수학 선행 어떤 procedure, curriculum 그런 거를 생각하신 다음에 그걸 그대로 미국 수학 선행에 대해서 적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교과 선행이 한국 교과 선행하고 어떻게 다르고 또 달라야만 하는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 교과 선행을 말씀드리면 뭐 고등학교 고교 과정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뭐 대치동 소위 이제 강남 기준으로 좀 공부 좀 많이 시킨다, 많이 한다 하는 애들 기준으로 보면 고교 교과 과정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입학 전에 보통 한 2회독이면 좀 적고요. 보통 3, 4회독 시키는 게 좀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 기준에서요. 그러면 이제 보통 첫 번째 1회독은 빠르면 뭐 초등학교 3, 4학년 이제 막 KMO 미리 준비해야 되고 이런 특목고 준비하고 이런 학생들은 뭐 3, 4학년 때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좀 빠르긴 하죠. 그래서 보통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면 한국 고교 수학 과정을 보통 1회독을 해요. 처음 접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1회독 할 때는 잘 모르죠, 애들이. 물론 중학교 수학을 얼마나 선행을 잘 해놨느냐에 달려 있긴 하겠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1회독 할 때는 보통 문제를 잘 풀지 않죠.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뭐 생각보다 어렵다 이럴 수도 있고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이러면서 일단 반응을 보는 거죠. 그렇게 1회독을 돌리고 2회독을 돌릴 때는 이제 문제를 풀죠. 자, 그런데 한국에서 교과 문제, 심화 문제 보통 이렇게 나누죠. 그게 이제 교과 문제가 이제 미국은 수학 텍스트북을 보면 각각 소 챕터마다 끝에 거의 대부분 두 가지 타입의 문제들이 붙어 있어요. 첫 번째가 exercise고 두 번째가 problem이죠. 그 exercise가 요 교과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들이에요. 한국에서 수학 선행할 때 보통 2회독 두 번째 볼 때 푸는 문제들이죠. 이 문제들은 그 챕터에서 다룬 어떤 이론과 어떤 definition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대부분 풀려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했는지 체크하는 문제들이죠. 그게 이제 미국 수학에선 exercise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3회독을 돌릴 때에는 어려운 문제를 드디어 풉니다. 이제 그거를 심화 문제라고 한국에선 보통 얘기하고, 미국에서는 텍스트북에 달려있는 problem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심화 문제, 소 영어로는 이제 미국 수학에서는 problem. 요거는 그 챕터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고, 그리고 exercise 연습 문제를 잘 연습했다고 해서 모두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소위 좀 어려운 응용 문제죠. 이제 그런 어려운 응용 문제들을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지 이제 그게 관건인 거죠. 3회독 할 때는. 그리고 이제 4회독 할 때는 뭐 심화를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연습을 한국 교과 선행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미국 교과 선행은 이 회차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수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일부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수학은 학교에서 GPA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순서에 따라서 챕터를 배우고 선생님이 시키는 문제들을 풀다 보면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뭐 알제브라 2는 대부분 그렇고 프리캘까지도 뭐 A가 뭐 곧잘 나와요. 그러니까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않는 학생들도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면 적어도 프리칼큘러스까지는 A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프로블럼을 많이 다루지 않아요. 심화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거의 엑서사이즈 위주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잘 따라서 하고, 또 그 이제 텍스트북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그 example도 예제들을 잘 따라서 하면 그대로 따라서 연습만 하고 따라서 풀면 풀리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어려운 프로블럼 타입의 문제를 학교쌤이 시험에 낸다. 그러면 거의 진짜 대부분의 아주 이상한 극소수의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런 유형의 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수학과 미국 수학의 가장 극명한 차이고, 그래서 준비 방법과 선행이 달라야 되는 차이점이에요. 한국 수학은 학교 시험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어려운 문제를 내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위 아주 어려운 심화 문제들인데, 그거는 그런 유형을 풀어본 적이 없다면 적어도 거기 주어진 타이트한 시간 안에서는 풀어내기 힘든 문제예요. 아주 소수의 아이들을 제외하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한국 내신 대비 수학 선행이라는 거는 그런 어려운 타입의 문제를 모든 타입을 다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게 나올지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번 돌려야 되고 많이 익숙해져야 되고 문제도 쉬운 거 어려운 거 모든 유형을 다 커버해야 돼서 마치 이게 체육 같은 과목이 된 거예요. 시간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 된 거죠. 근데 미국 수학은 기본적으로 exercise, 교과 문제 예제 위주고, 프로블럼 타입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연습 문제들을 미리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막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을 이것저것 미리 연습하고 풀어볼 필요가 딱히 없어요. 이제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서 그런 거고, 그리고 가장 더 심각한 부분은 한국은 그 변별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죠.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 안에서도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조금 못하는지 그 차이를 갈라서 발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GPA란 건 얘가 얼마나 성실하고 에듀케이션을 인스트럭터가 제공했을 때 잘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척도의 평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시키는 걸 잘 따라하고 연습하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수학 선행에 있어서는 회차가 의미가 없다. 한 번만 해도 돼요. 뭐 좀 부족하면 두 번? 근데 웬만하면 한 번 이상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수학 선행은 회차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가을에 보딩스쿨 갈 건데 알제브라 2를 좀 2번쯤 해놨어.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차가 의미가 없고 얼마나 이 exercise, 예제 타입의 교과 수학 문제들을 꼼꼼히 많이 풀어봤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선행을 하더라도 꼼꼼히 exercise들을 어떻게 풀어볼 것이냐, 이제 실질적인 방법론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두 가지가 있겠네요. 누가 가르쳐 준다면 좋은 선생님이 필요할 거고, 혼자 공부한다면 좋은 책이 필요하겠죠. 동영상들을 활용할 수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좋은 동영상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칸 아카데미만 해도 좀 두서없이 막 주저리 하는 시간도 꽤 많고, 그리고 그게 또 칸 아카데미는 토픽별로 또 선생님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약간 수학적 노테이션이나 어떤 데피니션의 사용에 있어서 일관성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러니까 두 가지죠. 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책. 보통은 이제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좋죠. 학교쌤이 훌륭하시면 굳이 선행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선행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저한테 배워도 되고 다른 훌륭한 수학 선생님한테 배워도 되지만, 저는 사실 이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면이 크잖아요. 왜냐면 자기주도로 하게 내버려두면 참 좋으나,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시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금씩 뒤처지다 보니까 또 학부모님들이 그거 보기가 불편하고 걱정돼서 이렇게 자기주도할 기회를 빼앗는, 사실 그거는 학생의 탓도 아니고 학부모님들의 탓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시스템의 문제죠. 누군가 탁 하고 달려나가 버리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주도 학습을 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벌어들인 요 시간을 거기에 조금 써보면 어떨까 해요. 네, 인내심을 좀 가지고 가을부터 시작할 과목을 좋은 책을 골라서 혼자 공부해 보는 거죠. 처음으로 텍스트북을 혼자 읽고 문제를 혼자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미국 텍스트북은 홀수 번호 문제들은 뒤에 답이 있기 때문에 답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요새는 구글링 하면은 텍스트북 솔루션이 다 검색되는 책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한번 기회로 삼아 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리고 좋은 선생님께 배우는 경우도 여느 때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를 받아들이고 숙제로 문제 풀고 검사 받고 또 진도 나오고 이게 아니라 조금 자기주도 학습 같은 맛을 좀 가미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랑 어떤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든지 코로나로 벌어들인 요 시간에는 질문 위주로 혼자 먼저 공부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선행 학습은 이제 보통 예습과 복습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거의 복습에 가깝죠. 왜냐면 배웠던 걸 또 배우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하고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 숙제를 하는 거니까 이 예습 성격이 아니에요. 선행 학습조차도 일방향으로 받아들이니까요, 지식을. 그래서 예습처럼 혼자 먼저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문제 풀고 질문하고 이런 순서대로 했다면 이번에는 먼저 공부하고 문제 풀고 이해가 안 되고 안 풀리는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선생님과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처음으로 좀 도입해 보면 어떨까? 코로나를 보람차게 보내는 방법에 대한 제 아이디어는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벌어들인 시간을 보람차게 어떻게 보낼 것인가. 첫 번째는 선행학습, 두 번째는 테스트 프랩, SAT 준비, 수학 파트죠. 서브젝트 테스트도 있고, 세 번째는 경시대회를 비롯한 약간 수학 캠프 등 어드밴스드 매스 준비.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수학 선행에 대한 일반론은 오늘 좀 얘기해 보았고요. 자, 저도 이제 이 블루키 프랩 TV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주제들로 먼저 진행을 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블루키 TV 채널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조셉 원장님이 한번 하셨고, 다음 주에는 제가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석가탄신일 전날이죠.
그날 한국 시간 오후 2시에 제가 블루키 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할 거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오늘 이야기한 이런 뭐 수학 선행에 관한 질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미국 수학 전반에 대한 질문이 뭐라도 괜찮으니까요. 있으시면 편하시게 들어오셔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도 드리고 소통하면서 또 다음에 에피소드들 만들 때는 어떤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반영해서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석가탄신일 전날이고요. 네, 한국 시간 오후 2시에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거 뭐라도 괜찮아요. 질문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저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 또 질문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뭐 저학년이라도 괜찮고요. 뭐든지 좋으니까 들어와서 편하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의견을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블루키 TV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